자, 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한 40여 분 늦게 한 1시, 우리 시각으로 1시 19분쯤 시작을 해서 한 15분여 동안 진행이 됐는데,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한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추진해온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양이 방대하고 이 내용이 풍부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짚어야 될 거는 대개 다 짚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유엔 헌정에 맞춰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 특히 뭐 이를테면 유엔 평화유지군에 기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ODA 사업에 우리가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또 뭐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과거에 유엔의 승인을 간신히 이제 얻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으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뭐 좀 말씀 안 하셨지만, 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네.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또 여기 이런 그 범주 내에서 이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건 일본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네. 한일 간에 약간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목은 안 했지만,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퇴행적인 이런 문제, 이것도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적인 게 이 DMZ의 세계 생태평화공원,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래 얘기하셨고, 유엔의 협력을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이 평화,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이것이 유엔의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공헌하고, 핵 문제도 해결될 테고, 그러니까 평화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 지금 못 사는 그런 지역을 경제 개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평화 통일을 지지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네. 하실 말씀은 뭐 다 아주 조목조목 이 잘하신 15분 동안에 걸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홍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평화 통일 문제, 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이 동북아 평화 문제도 언급했고요. 또 일본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도 좀 거론을 했고, 또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이 15분이라는 시간 내 연설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금 이제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또 이 표현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유엔에 가입한 지 23년이 됐는데 남과 북이 유엔에서 두 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세계에 호소하고 협력을 좀 부탁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이제 문제의식은 이 한민족이 사실 그 회원권을 두 개나 가질 필요가 없는 거다. 결국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기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독일이 이제 그 통일했잖아요. 독일은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각각 독립을 인정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만 아주 역설적인 게요.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이 그 민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서독에 그 귀속되기를 원해가지고 평화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서독의 역대 정치인들이 한 동독에 대한 정책은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평화 공존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동독이 무너졌고, 그리고 흡수가 됐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약간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동서독의 방법을 택한다면 일단 남북한의 평화공존부터 가야 되죠. 제가 지금 이 연설을 듣고 나서 내용도 풍부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연설문을 잘 짰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남북 간엔 대화도 안 되고 있고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있고 한미연합훈련할 때 또 미사일 북한은 쏘고 있고 그러면 서로 간에 대화 자체가 지금 고위급회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DMZ의 세계 생태 평화공원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은 유엔과 주변에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생태공원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타결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공존에 대한 강력한 이니셔티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이 평화 통일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구상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이 협력을 이제 호소를 했는데 홍 박사께서는 이 북한 인권 문제 또 핵 문제 지적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이니셔티브라 그럴까요? 그런 신문에서 이렇게 아주 제목으로 나올 만한 딱 뭐 중대한 그 이니셔티브 제안 같은 거는 사실은 좀 보기 어렵고요. 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사실 제가 보는 그 핵 문제는 지금 중국은 이래저래 노력하다가 지쳐 있고요. 육자회담 무장국인데 뭐 거의 뭐 사실 미국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한미일 동맹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북핵 문제보다는 한국하고 일본 간의 사이를 중재해서 빨리 좋게 만들어서 한미일 동맹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오히려 북한이 좀 말썽 피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뭐 지나친 말씀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제일 중시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견제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일이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맺어서 미사일 방어도 공동 방어망 하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자. 따라서 미국은 북핵 문제는 조금 제쳐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마저 적극적인 이니시티브를 제창하지 않으면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핵의 실전 능력을 갖게 된다는데 지금 북핵 문제를 언급하시긴 했지만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당위적인 말씀만 하셨지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이러이러하게 해줄 테니까 또는 일단 대화부터 하자. 핵을 동결하면 어떤 인센티브 주겠다든지 그런 적극적으로 북한을 흡입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니셔티브 그런 건 조금 아쉽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 핵 문제 말씀을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년 연초부터 유엔 북한 문제 조사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김정을 국제 형사재판소까지 회부해야 된다 그러고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장관급 회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주 인권 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굳이 유엔의 연설에까지 이걸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남북 대화가 지금 아쉬운데 고위급 촉촉 제의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또 북측이 이제 오늘 최고인민회의, 이제 우리 국회와 같은 성격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데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 이제 북한 핵 불용하겠다, 북한이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이 말과 함께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뭐 탈북자 문제까지 거론을 했는데 뭔가 또 어떤 입장, 뭐 반발하는, 물론 또 이수영 외무상도 모레 이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북측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는 거를 당위적으로 접근해서 북한에게 마치 가르치듯이 너흰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쳐라 라고 하면 그들은 안 고칩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들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인권을 개선하게 하려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인센티브라고 생각되는 거를 자기네도 얻어야 포기를 합니다. 그들은 인권 문제는 정권 유지하고 직결돼 있다고 보고 핵 문제도 정권 유지인데 사실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이 지금 40분의 1이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뭐 상대가 안 되게 지금 위축돼 있으니까 핵 없으면은 남한한테도 군사력을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억지력이 어느 정도는 있게끔 이 군축을 한다든지 해결책은 겁니다. 네. 평화체제. 사실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으로 가입했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협평화체제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미 20여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북한도 핵 없이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딱 하나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들고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꺼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러면 북한이 지금 가만 보면 핵실험 한 번만 하면 핵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핵을 가지게 놔둘 거냐? 아니면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한번 견인해 볼 것이냐? 그런 이니시어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지시는데 네. 오늘 대통령께서는 좀 당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네. 주도력을 다음번에는 좀 발휘해 주시길 저는 기대합니다. 네. 이 뭐 한반도 통일 문제,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우리 남북 간의 주요 현안 얘기 언급을 했고요. 네. 또 뭐 일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 위안부 네. 문제도 좀 우회적으로 거론이 네. 됐고요. 또 동북아 평화 협력 문제, 지금 뭐 영토 뭐 과거사 놓고 지금 동북아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뭐 국제 평화와 안보 또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하겠다. 이런 관련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뭐 그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고 있는 나라고 새마을운동이란 유산도 있고 그것도 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또 국제평화유지군, 유엔 평화유지군에 우리도 기여하고 있다. 네. 또 기후협약 이것도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 조금 주목되는 거는 요번에 이제 과연 아베의 이런 퇴행적인 행태를 짚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결국은 일본이나 아베란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분쟁 시 민간인 보호 차원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거명을 했지만 전 세계 누가 봐도 이거는 아베의 지금 그 퇴행적인 그런 위안부에 대한 그 어떤 그 반성 없는 태도 이거를 지목한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통령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또 의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